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매일 밤 주식 한잔,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딱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보면 주 초중반까지는 매매가 또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잘 될 수 있었고, 목요일 금요일은 좀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뭐 저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그냥 냉정하게 종목들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솔직히 일주일 내내 매매는 잘 될 수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들, 개별주들의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 얘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뭐 흐름인데, 또는 같은 조건에 같은 기술적으로 같은 차트의 흐름인데 어떤 놈은 상승하고 어떤 놈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시험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입장에 따른 차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정말 잘 종목을 이른바 잘 찍으신 분들은 수익이 잘 나셨을 것이고, 찍기 실패하신 분들은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무조건 수익은 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역시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요. 제 영상에서 딱히 언급하지 않은 종목일지라 하더라도 굉장히 잘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었던 만큼 화랑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미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 자, 그리고 지금 차트,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이 차트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미국 현재는 이제 금요일 마감장의 모습인데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전날에도 양봉이긴 하지만 하락하는 양봉이었거든요. 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강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장이 마무리, 이번 주 마무리를 했었던 지수 영역 때도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 때문입니다. 틱톡을 둘러싼, 틱톡과 위챗 등을 둘러싼 이제 갈등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일단은 상무부가 오늘 20일부터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매각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는데,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선을 위해서 분명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카드가 하나도 없죠. 그동안 쌓아왔던 카드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날아갔고, 이제는 새롭게 카드를 잡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카드는 분쟁입니다. 분쟁을 통해서 자신만이 이 미국을 감쌀 수 있다, 초강대국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분쟁을 계속해서 벌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금요일날 물론 크게 내리긴 했는데요. 상승한 거에 비해서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얘기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분쟁들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적어도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뭐 어쨌든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 양쪽 모두의 종합주가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장보다 훨씬 더 그냥 차트상으로만, 기술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죠. 수급이 받쳐주는 힘이 다릅니다. 미 증시와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동학개미 운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가 6거래일째 이어졌고요. 9월 들어서 이틀을 제외한 모든 거래일수의 매수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야말로 지금 개별주 시장은 이런 단기성 자금으로 인해서 중구난방의 등락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가격 레벨이 이제 전고점 부근이라 안 그래도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이런 단기성 자금들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오면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신 한번 움직인 종목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제 뭐 한 번 움직인 종목이 다음 순환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매도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판단이 흐려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금요일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 한국 패키지를 봅시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CMC 방송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오후장을 못 봤는데 오후장 마감된 거 한국 패키지 가격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간의 조정이 3주간 이어졌거든요. 포장 배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건데 한국 패키지를 대장으로 뭐 테린 포장, 삼육물산, 태웅로직스 등의 이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만 슬쩍 훑어보면 테린 포장 역시 비슷한 흐름이죠. 그리고 삼육물산 역시 굉장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대장주를 한국 패키지가 가져갔지만 어쨌든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죠.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삼육물산에만 새로운 내용이 붙은 것이 코로나19로 급증한 폐기물을 소화하는데 삼육물산이 수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강력한 내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차트를 보더라도 8월 말 이후에 3주 만의 상승인데 사실 뭐 그간 큰 조정 급락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좀 미끄러지듯이 내려왔고 뭐 고점 대비의 하락폭이 20% 가량 되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팍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서히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급등락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루한 횡보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테마인 이제 풍력, 수소에너지 등의 그린 뉴딜 관련주들, 그리고 신규 상장 대여로 꼽히는 종목들의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 역시 고가권을 보이고 만들고 이런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 강조를 드렸던 초록뱀, 횡보 중에 일주일째 나왔죠. 가격이 급등락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짧게 본다면 이 구간에서도 수익 실현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초록뱀이라든지 예스24 같은 종목들 역시 횡보를 보이다 상한가, 그리고 지금 또 3일째 횡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기간적으로 되게 얼마 되진 않는데 매수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한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여유를 가져라라는 얘기는 전문가들 또는 언론이나 TV에서는 뭐 움직이는데 그렇게 신경 쓰니 여유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지수가 고가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 어떡할까. 물론 이제 손절이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재차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뭐 이런 종목들과 함께 제이시언, JNK 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상승 흐름 나오려다 지금 횡보, 그러나 라인 자체는 굉장히 잘 타고 있거든요. 주봉상으로 본다면 지지 라인을 상당히 잘 만들고 있다는 게 오히려 보입니다. 윗꼬리가 좀 길지만 지지 라인과 추세는 상당히 잘 지키고 있죠. 여기에 동국 SNC와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거래일째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전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상승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을 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라면요, 다음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할 때 해당 테마가 움직이지 않으면 횡보를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테마와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에서 가장 첫 번째는 손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수익 실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단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명확한 판단으로 매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하면서 다양한 섹터의 대장주들을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집하기엔 아주 좋은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일 수 있겠는데요. 이 너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데에서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야겠죠. 일단은 지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좋은 흐름이라 매수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근데 또 다른 좋은 종목이 나와. 또 다른 거 이렇게 사다 보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안전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냐면 특정 종목에 비중이 쏠리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비중을 적게 해서 다양한 종목을 매수하셔라.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음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에 만약에 비중이 실려버리면 1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ES24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비중을 실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비중을 실었는데 움직임이 나오지 않죠.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아. 이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자금은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횡보를 이어갈 때 그 기간 동안 일단 심리적으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은 자금은 적어. 그때 새로운 종목이 나와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하필이면 그 종목이 움직입니다. 이럴 때 소위 조금 사면 꼭 많이 간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24 그리고 그 새로운 종목들 그 모든 종목들을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자금을 쪼개야겠죠. S24를 처음에 발견하고 매수를 할 때 얘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다른 종목을 공략할 만큼 그 양의 자금들은 충분히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리딩할 때는 모든 종목들의 비중을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종목이 사실 다양해집니다. 한 10개, 15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10개에서 15개라는 종목이요. 언제라도 매도 전략을 항상 머릿속에 짜고 있고 물론 이거는 항상 시장을 지켜보는 분들한테 가능한 얘기인데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투잡을 하시는 이런 분들, 이 주식을 투자 용도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가능한 게요. 지금 HTS의 기술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개에서 15개라는 종목을 매수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 계좌를 열어보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은 이 10개에서 15개의 종목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한 종목당 뭐 20% 내지 30%가량 손실 중으로 매도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10개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문제죠. 왜 문제예요? 제대로 된 매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률 벗어난다면 무조건 손절이 나가주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비중을 적게 해서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다.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줄 수 있으면 단가가 확실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적다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손절을 명확하게 하자 또는 비중을 적게 가자.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무리 고가권에 샀고 또 급등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단가를 확실하게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응 전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고요. 직장인이시나 뭐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이러셔도 이 대응 전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오전에 미리 전략을 짜놓고 매매를 설정을 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매한 종목들 매수해서 주구장창 갖고 있느니 차라리 빠른 회전율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개인 투자자분들 또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 참전을 한 자금이 적은 분들에겐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고가권이기 때문에 애매한 종목들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을 많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애매하게 오른 종목을 더 간다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은 같은 테마의 A가 이만큼 올랐는데 5만 원인데 B라는 종목이 같은 상황에 2만 원이다.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요. A가 무너지게 되면 B는 더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이건 숨겨진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애매한 종목의 비중을 실어버리면 그 종목 하락했을 때는 지금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한 주린이 분들은 그 종목을 팔지도 더 사지도 못하는 정말 애매한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회전율을 좀 높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매수할 때 소량을 매수해서 매수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때 뭐 손절 대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추가 매수 대신 새로운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또 자금이 적더라도 최대한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서 자금 운용을 하게 되면 A라는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이 종목이 내릴 때 얘를 뭐 추가 매수해 주는 것보다는 B라는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A라는 종목을 그 수익 난 만큼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 수익금으로 A라는 종목을 추후에 저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단계 이게 비중이 적으면 모두 다 가능한 전략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합니다. 종목을 사실 때 조금씩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자금 운용에 이것이 훨씬 숨통이 트입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종목당 50만 원씩만 사면 상승할 땐 상승하는 건 그냥 그 정도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만 보고 매도를 몇만 원 먹고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50만 원부터 내리게 되면 그 자리부터 분할로 매수를 시작을 해주면요. 그거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분할 매수가 되는 것이지 맹목적인 물타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추가 매수할까요? 언제 더 살까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일단 처음에 조금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추가 매수 물타기라는 것은 떨어지는 걸 사는 거잖아요. 어느 자리에서 하셔도 문제가 될 게 없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건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흐름들로 볼 때 이제 최근에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를 좀 보면서 이 섹터가 다음 주에 갈까? 내일부터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조금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깔아놓는 또는 다음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면 또 다른 섹터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보초병을 깔듯이 계속 그렇게 매수를 해두시는 전략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를 본다면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풀 버전 세대인 3세대 모델이 대성공을 거뒀죠. 그 이후에 SUV 베스트셀링 모델인 투싼의 풀체인지 4세대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5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5년 전에 한 4년 전, 3년 전에 샀으면 지금 야 장기 투자에서 대박 났다. 역시 장기 투자 묶고 가는 게 짱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은 5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 이제 본전이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3년 전, 4년 전에 나는 안 샀을까?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비율로는 훨씬 적습니다. 장기 투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시각이 또 동학개미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 단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고 할게요. 문제점이 뭐냐면 기초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단타가 고수의 영역이고 중장기 투자가 오히려 직장인들에게 쉬운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그 매매에 항상 실패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수익 대박 났다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본전 왔는데 팔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더 많아요. 또는 아직도 손실 중이신 분들도 덜어 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죠. 이 이유가 뭐냐? 중장기 투자는 그만큼 고차원적이고요. 단타가 가장 쉽고 효율적인 매매 기초거든요. 단기 매매를 제대로 정말 100% 이해하시면 현대차를 지금 어떻게든 수익 구간으로 돌리시고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그만큼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셨을 테니까.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주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직접적인 관련주로는 현대공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 급등이죠. 완전 급등입니다.
일단 관심주로만 보셔야 되는데 왜 관심주냐면 이게 금요일부터 단기과열 완화 구간이 들어가서 지금 단일가 매매입니다. 일단 현대공업은 신형 투싼 신형 모델에 시트패드와 암레스트 등의 부품 계약을 맺었는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요일까지는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시장 흐름이랑 같이 두고 봐야겠지만 이후부터 노려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조정 구간이 좀 나와준다면. 현대차 관련주가 상승하니까 덩달아서 이제 수소에너지와 수소차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데요.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성창 오토텍과 동양 피스톤 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들어갔다가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쭉쭉 밀려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수소차 관련주들은 미국에서 니콜라와 관련된 사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것이 악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수소차가 니콜라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수소에너지 전략은 우리나라만의 전략이고요. 니콜라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들은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린 뉴딜 관련 정책 이야기가 언급이 된다면 바로 이 하락 구간을 메울 수 있을 급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비슷한 흐름이죠. 이런 종목들 매력적인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 금요일 방송 출연 때문에 오늘 주말에 올리게 됐는데요. 조금 얘기가 많아졌네요. 오늘 일요일 밤이고 내일은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전까지 추석에 쓸 자금을 화끈하게 뽑아 보시려면 지금 적극적인 매매를 해보시는 것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주까지 딱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추석 전까지 모두 성공 투자를 위해 오늘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구독해 주시고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